아니 딱 봐도 우리 스위스 의료가 훨씬 강국인데. 그런 우리가 잠깐 한국 여행 왔다가 급박한 상황에 처했다고 한국 응급실에 가야 하는 거예요. 괜히 갔다가 더 잘못되면 어쩔 거예요. 머리를 움켜잡고 주저앉아 있는 것으로 보아 도움이 필요해 보이지만 한국 병원을 못 믿어워하는 스위스 여성이 있습니다. 의료 강국에 살고 있는 스위스 여성이 도대체 왜 우리 엄마가 한국 응급실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가득 안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와 함께 구급차에 실려 한국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요. 이 여성은 응급실에 도착하자 엄마가 실려있는 환자 이송 침대를 따라 어디론가 이동하게 되고 그곳에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펼쳐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믿음직스러운 의료 강국 스위스에 살고 있는 산드라입니다. 스위스는 다른 나라처럼 진료 시간이 짧아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의사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스위스 의사분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 권위적이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자세히 진료를 봐주세요. 저번 진료 때 가족과 같이 왔었으면 가족의 안부까지 여쭤봐 주실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치료하기 전인데도 마음적으로 이미 치유가 된 느낌을 받습니다. 참고로 스위스는 진료를 보고 치료를 받아도 병원에서 돈을 내지 않고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와요. 스위스의 의료보험 제도는 1인당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냅니다. 그리고 어른 같은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10만 원가량 고지서가 날라오고 어린아이의 경우는 1만 원가량 고지서가 날라와서 보험료를 내더라도 치료 고지서를 납부해야 해요. 대신에 250만 원이 넘는 심각한 큰 병은 정부와 보험회사 측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병은 도와주지 않다가 정말 큰 병에 걸려서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는 것이죠. 스위스 의료는 다른 나라처럼 사소한 감기같이 작은 병은 보험의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진료를 보다가 정작 큰 병에 걸려서 큰 돈이 들어갈 때는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라며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큰 병에 걸렸을 경우 적어도 치료비가 없어서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게 하는 일은 없어요. 이러한 스위스 의료보험 제도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돈을 받지 않으니 환자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진료에만 충실할 수 있어서 의사의 체면을 살려줍니다. 병원은 돈을 받지 않지만 정부나 보험회사로부터 과잉 진료를 했는지 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과잉 진료가 거의 없습니다. 스위스의 의료체계는 의료인들이 과잉 진료를 안 하는 문화를 만들었고 돈이 많아 부유하든 돈이 없어 가난하든 상관없이 온전히 환자만을 보고 치료하게 만들어 놓았죠.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스위스 사람들은 사소한 감기에 걸려도 약을 먹지 않고 집에서 며칠간 차를 마시면서 푹 쉽니다. 다른 나라처럼 아이가 조금만 열이 나도 조금만 기침해도 콧물을 조금만 흘려도 바로 병원에 가서 항생제가 잔뜩 들어간 약을 처방 받아 먹이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 면역을 높여 자연 치유를 권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감기에 걸리거나 배탈이 났어도 큰 병이 아닌 작은 병은 자기 면역으로 이겨내도록 합니다. 스위스 의료 체계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실망을 하게 된 일이 생겼어요. 엄마가 집에서 청소를 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럽다며 쓰러지더니 의식을 잃었지 뭐예요. 그래서 곧바로 집 근처 병원으로 갔고 빨리 치료해달라고 애원했는데 먼저 온 순서대로 진료를 봐야 한다며 일단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먼저 온 순서대로 진료를 보는 것은 맞지만 환자의 위급한 상태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엄마는 의식을 잃은 상태라서 한시가 급해 죽겠는데 의사가 진료보고 있던 먼저 온 환자의 상태는 단순 감기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을 때쯤 의사가 왔고 엄마의 상태를 살피더니 정밀 검사를 먼저 해보자며 검사실로 들여보냈어요. 검사실에서 나왔을 때 엄마는 의식이 돌아와 눈을 뜨고 있었고 의사는 검사 결과를 말해주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상 없고 급성 고혈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것 같다며 약을 처방해 줄 테니 약 잘 챙겨 먹으라는 것이었어요. 특히 앞으로는 운동하면서 식단 조절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큰 병에 걸리지 않고 무사하다는 것에 감사하며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엄마가 그동안 집에서 살림만 하고 활기가 부족한 것 같아 하고 싶은 게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을 가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황당했고 왜 한국이냐고 하니까 친구가 한국으로 여행 갔다 왔는데 좋았다고 하길래 뭐가 좋았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해주며 가보면 안다고 추천만 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나 싶었지만 엄마가 원했기에 어쩔 수 없이 가기로 결정했고 관심이 없는 나라라서 도착 후 일정 계획은 없었어요. 숙소만 미리 예약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탔는데 엄마가 너무 신나 보이는 게 느껴져서 덩달아 기분이 좋고 뿌듯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곧바로 한국 호텔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고 엄마와 저는 잠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호텔 관계자로 보이는 직원이 우리 쪽으로 다가와서 호텔에 숙박하러 왔는지 물어봤고 저희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숙박 등록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호텔 직원을 따라가는데 엄마의 발걸음이 느껴지지 않아 뒤를 돌아봤더니 엄마가 머리를 움켜잡고 주저앉아 있지 뭐예요. 저는 깜짝 놀랐고 바로 엄마에게 달려가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너무 어지럽다며 움직일 수 없다고 해서 스위스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호텔 직원이 약을 보더니 그전에도 이랬던 적이 있냐고 물어봐서 전에는 의식을 잃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스위스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듣더니 저희에게 당장 구급차를 타고 한국 큰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딱 봐도 우리 스위스 의료가 훨씬 강국인데 그런 우리가 잠깐 한국 여행 왔다가 급박한 상황에 처했다고 한국 응급실에 가야 하는 거예요. 괜히 갔다가 더 잘못되면 어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구급차를 불렀으니 안전하게 병원에 가보라고 하여 거절을 하려는데 벌써 구급차가 도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의료 강국인 우리나라 스위스도 구급차가 이렇게나 빨리 도착하지 않는데 엄청난 속도에 할 말을 잃고 얼떨결에 구급차를 타서 한국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출발하고 나서 곧바로 후회했습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 이대로는 시간만 낭비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더니 갑자기 앞에 막혀있던 차들이 하나둘씩 양쪽 옆으로 비켜주며 길을 터주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비켜주는 거죠? 놀란 마음도 잠시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인 모습에 눈이 눈물이 맺혔습니다. 덕분에 금방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 엄마가 실려있는 환자 이송 침대를 따라 어디론가 이동했고 그곳에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에서는 엄마가 의식을 잃었을 때 치료받기까지 한참이 걸렸는데 한국 응급실에 들어서자 의사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미리 연락을 받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상태가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처치를 하려는 모습이 스위스와 너무 비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곧바로 엄마의 상태를 살펴보기 시작했고 정밀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정밀 검사 후 의사는 저에게 다가와 검사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절할 뻔했습니다. 엄마가 뇌경색이라는 것이었어요. 동맥경화증에 의해 병든 혈관에서 핏덩어리가 뇌혈관을 막아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당장 혈전 제거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혈전 제거술은 막힌 뇌혈관에 직접 시술 도구를 접근시켜 몸 밖으로 끄집어내는 치료법이었어요. 저는 바로 동의서를 작성했고 엄마가 시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엄마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꾹 참으며 괜찮을 거라며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엄마는 오히려 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오래 걸리면 굶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있으라고 미소 지으며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엄마는 시술실로 들어가셨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발 살려달라고 한참을 기도했어요.
그렇게 6시간 후 엄마는 시술실에서 나왔고 의사는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게 무슨 말을 할지 엄청 떨고 있는 와중에 의사는 말했습니다. 시술이 잘 끝났으니 이제 관리하며 회복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저는 그대로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하염없이 말했습니다. 의사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하늘이 도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저를 토닥여주며 진정시켜줬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의 모국인 스위스 병원이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엄마가 무사함에 감사하며 엄마한테 사랑과 관심을 쏟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스위스로 돌아갔고 엄마는 서서히 회복하여 어지럼증이나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항상 한국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한국 의료기술 칭찬을 많이 해요. 한국 호텔 직원분들과 한국 병원 의료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응원과 격려의 말씀은 큰 힘이 됩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